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문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5강 진행할게요. 55강. 우리 이제 많이 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오늘은 접두어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 SUB라는 접두어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영어 단어 한자와 같다. 뭐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가장 또 사실 잘 예를 드는 단어가 서브웨이 아니겠어요? 서브웨이. 우리 뭐 이미 지하철에 보면은 서브가 들어있고 바로 이런 서브죠. 얘가 지하철인데, 뭐, 주로 보면 영국 같으면 underground라고 그래서 underground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얘가 왜 지하철이냐 봤더니 서브가 이미 아래라는 접두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길이다. 어떻게 보면 아래로 가는 길. 지하철 왜 지하인데? 역시 아래. 이해돼요? 아래로 가는 길이 지하철이라는 거지. 근데 이 단어를 꼭 설명하면 꼭 저 대방역이나 그냥 어디 뭐 영등포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 지하철 위로 가던데요? 우리 집 앞에 위인데? 이러던데 이사 오세요. 네. 아무튼 물론 위로 가는 경우도 이제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래로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서브웨이다. 역시 서브가 아래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하네요. 자, 그럼 이런 서브를 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넘기시면 442페이지 1번에 서울전이 나와 있습니다. 제 꿈보다 해몽이 어려울 때는 쌤이 꼭 어근 얘기 하진 않아요. 이럴 때 철자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좀 덜 들어오긴 하지만 오히려 얘는 의미를 좀 주의하시죠. 거기 체류하다 돼 있듯이 그러니까 live는 live인데 옆에 봐. live for a time in a place. for a time. 한동안 for a time.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한동안 사는 거죠. 보통 우리가 live라든가 reside라든가 또는 inhabit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어때요?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어디에 주거하는 것이고 이 sojourn은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live 또는 reside temporarily 일시적으로 역시 살고 있는 걸 가리켜요. 나는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sojourn을 쓰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좀 의미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그 동의어 1번 오른쪽에 보면은 stay나 visit 있고 방문하다가 왜 동의되는지 하긴 필리핀 체류하면 거기 잠깐 들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tarry나 stop over 같은 표현 종종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samba라는 단어도 보시죠. 역시 어원은 좀 변해서 좀 어렵지만 오히려 얘는 좀 동의어 좀 보면서 어두운 음침한의 구라고 하시죠. 구체적인 말입니다. 정말 날씨가 어두워. 이럴 때 sambar 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기분이 말이죠. 어두워요. 그래서 뭐 우울한 위에다 추 하시죠. 추. 그래서 옆에 gloom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오른쪽에 동의어 보면은 이제 어두운 음침한 쪽 많아요. 자, dark가 뭐 얘도 넓게 쓸 수 있으니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obscure가 있는데 참 obscure는 시험에도 잘 나오고 만만해 보이지만 아주 어려운 단어라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obscure. 선생님 이거 애매한인데요. 그렇죠. 애매한 적으시죠. 애매한 좋습니다. 그걸로 어림없다는 거. 애매한 말고 여러분 심지어 이 단어는 얘가 불운한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아세요? 불운한. 칸만 찍고 무명의. 선생님 무명 가수야 내가. I'm an obscure singer예요. 하긴 애매한 가수란 말은 확 떠버리면 우리 에릭이라든가 비처럼 확 뛰면 애매하지가 않고 자기가 딱 뛰어난데 흐리멍텅하던가 이게 뭐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불운한이고 무명의가 되는 거지. 나중에 얘가 시험에 나올 때는 obscure가 심지어 숨기다, hide의 동의어로 나옵니다. 가리고 숨기는 거, 애매하게 하니까. 알겠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갖다가 가렸습니다. He obscured his intention. 그러면 그의 의도를 애매하게 결국 가리는 거, hide하는 거지. 이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gloom이나 dim, dismal 다 이렇게로 나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 날씨 같은 거 아주 음산하다 이렇게 이럴 때 또 황량하다 할 때 dreary라든가 bleak를 그대로 동의어로 챙길 수 있고요. murky라는 단어도 murky 이것도 아주 음울한에서 그대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다 같이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시죠. 3번에 보면은 subjugate가 있습니다. subjugate. 정복하다, 복종시키다. 오랜만에 이제 서브를 좀 느끼게 하네. 아래 탁 놓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시키고 결국은 우리 쉬운 단어 기본어의 conquer, 오케이. 그 옆에 conquer 있죠?
conquer의 동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놔서 결국은 정복하는군. 동요 역시 가보면 3번에 conqu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defeat 있죠? defeat도 패배하다라고 하는 한서문에 패배하다 쓰고 가입표하셔야 돼요. 패배시키다예요. 오케이? defeat는 패배시키다니까 동요지. subdue가 역시 sub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밑에 vanquish라든가 beat down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다 챙기셔야 되고 이거 말고도 crush도 되고요. crush. 그 다음에 overpower. 오케이. 이런 표현들 다 함께 기억하시고요. 좋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4번에 보면은 submerge가 나와 있습니다. submerge. 자, 이 단어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 나중에 subside 할 때 다시 문제로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얘는 물속에 잠기다, 가라앉히다 주로 구체적인 의미로 좀 많이 씁니다. 알겠어요? 정말로 가라앉히고 물속에 가라앉고 바로 옆에 big wave submerged us. 큰 파도가 우리를 아주 물속에 가라앉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배 같은 거 가라앉을 때도 어때요? The ship submerged 이러면 그 배는 그대로 가라앉았다. sink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른쪽에 역시 주로 자동사로 이제 가라앉다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sink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bside 또 나올 단어 아주 서브 보면서 잘 챙기시고 좀 이따 이 두 가지 비교도 좀 해드릴게요. 딥이 있는데 딥은 좀 약간 뉘앙스가 살짝 담그다.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플런지가 원래는 펄쩍 뛰어들다인데요. 그 다음에 immerse가 좀 깊이 담그다죠. 옛날에 접도 인 할 때 나왔던 표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왕 가라앉다 하다 보면은 이 founder라는 아주 재밌는 단어 생각납니다. founder. 오케이. 여러분 founder는 어때요? 얘는 무슨 세우다 해서 설립자 아닙니까 할 텐데 그 단어 말고 이게 동자 이어로 전혀 달리 바로 배가 침몰하다 가라앉다 있다고. 나중에 오히려 얘가 실패하다 fail에 동요되는 걸 또 꼭 기억하셔야 돼요. fail. 알겠어요? founder가 fail에 동요가 돼요. 그 다음에 뭐 go down이라는 표현은 문제없지요. 아래로 내려가니 뭐 아무래도 그대로 가라앉다 되는 건 당연하지.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subordinate 보죠. AT로 끝나는 많은 단어들은 형용사, 명사, 동사 된 데서 여기 보세요. 형용사, 명사 다 돼 있잖아. 발음만 동사 할 때는 AT 발음 나죠? 이도 보시죠. subordinate 얼마나 좋아. 그래서 명사 할 때는 역시 하위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부하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부하, 보통 main이라고 하는 부하 말이지. You are my subordinate 이러면 너는 내 부하다. 너는 내 시다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럴 때 딱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할 때 보면은 하위에 두 단대. 그러니까 아까 왜 subjugate가 정복하다 했는데 큰 범주로 봐서는 동의어 되지만 알겠죠? 크나큰 범주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정복 막 무슨 짓밟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좀 종속시키다. 조금 더 부드러운 의미로 크게 봐서 동의어고. 알겠어요? 아래 위치시키는. 이 단어는 잘 보시면 여러분 이 order이란 말이 order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상의 서브 아래 놓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게 나중에 반대로 실제로 상관인 이럴 때는 서브 대신에 super를 쓰면 돼요. 실제로 superordinate 하니까 실제로 상관인 얼마나 좋아요. come이 함께라는 거 알죠? 그럼 만약 나중에 뭐 coordinate 하면 뭐지요? coordinate. 이건 오히려 동등한이 되잖아. come, order가 come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지위가 낮으면 subordinate, 같아지면 coordinate, 지위가 높으면 subordinate. 이해돼요? 딱 아주 세 가지 탁탁탁 아주 위치되어 있네요. 오케이. 비교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이제 6번에 subscribe를 보겠습니다. 의미가 지금 보면 네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역시 그래도 사전에 실려 있는 주요 의미는 아주 잘 실어놓은. 쌤 책만 좋다 그러는 건 참 좀 민망하고 그런 일이지만 세상에 많은 어휘책이 있는데 이 MDA는 보면은 의미에 세미콜론이 딱딱 나눠놨어요. 학생들이 보면은 나는 어떤 책 보면은 공부 하려도 못하겠던데 내가 봐도 왜 한글을 막 그냥 늘어놓은 거예요. 칸마로 아무 생각 없이 막.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참 제주도 신기하시네.
의미를 나눌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최소한 번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미콜론이 번호라고. 그치요? 아주 세련되게 하려고 딱 4개, 기부하다 이렇게 4개를 잡아놨는데 그런데 쌤이 그중에 번호는 2개만 드릴게요. 잘 들어요 오늘. 오늘 의미 하나란 말 다시 한번 입증하죠. 저기 두 번째 의미, 타동사 두 번째 의미 서명하다에 밑줄거서 1번 하세요. 1번 서명하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사 내려가서 저 정기 구독하다 잡지나 이런 거 정기 구독하다 2번 하시죠. 2가지 딱 기억하세요. 서명하다 구독하다. 알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머지는 자 그리고 서명하다에 박스 치세요. 박스. 서명이 기본입니다. 서명. 그 왜 얘가 기본이죠? subscribe를 번역해. 서브가 아래죠. scribe가 쓰다죠. 아래 쓰다네요. 여러분 서명해 보셨죠? 응? 쌤도 어제 주유소 가서 어제 가스스테이션 가서 기름 넣고 서명을 딱 했다면. 저기 신용카드 남의 거 아니에요. 내 거였지. 아무튼 맨 아래 부분에 서명 어때요? 거기에 이제 signature 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사인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래다 쓰는 겁니다. 이게 서명하다야. 그게 가장 기본이고 이 어원이 의미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쌤이 여러분한테 길 가는데 내가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학생 MD 수업 들었죠? subscribe 의미가 뭐죠? 딱 물을 때 처음에 구독하다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잘못되는 거야 그거. 서명하다가 나와야 돼 반드시. 그게 기본 의미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건 뭐 쉽지. 나중에도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회사에 아주 간부가 된 거야. 와, 회사에 간부가 돼서 아주 그러면 여러분 비서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 상무쯤 된 거라고. 전문화 상무. 비서가 딱 들어와서 상무님, 이 서류에 좀 결제 서명 좀 해주세요. 그럴 때는 위치를 쌤 수업 듣고 알아놔야 돼. 맨 위에다 하면 안 돼요. 맨 아래다 하시라고. 고맙죠? 내가 위치도 알려주고. 맨 아래 쓰시라고. 물론 서류 제목은 명퇴서약서입니다. 명퇴서약. 많이 해먹었잖아. 이제 물론 알아고. 그래야 나도 좀 들어가지. 아무튼 그래서 잘 보면 맨 아래 한다. 그리고 사인만 하면 타임지라든가 쌤 예전에 그 학교에 그 영업사원이 와서 그냥 구독하라고 그래서 그냥 사인하고 봤더니 펜트하우스 아무튼 무슨 잡지던데 이런 경우를 보면 내가 지금도 구독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사인하면 구독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의하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는 이 단어가 agree의 동의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런데도 왜 안 주세요? 내가 볼 때 서명이면 끝난다는 거죠. 왜? 사장님이 아직도 결제 안 했니? 아직도 동의 안 했어? 오케이. 대통령이 아직도 결제가 안 났다. 동의야 동의. 이해돼요? 보세요. 그래서 서명이 중요한 거라고. 동의는 나중에 나와요. 얼마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안 해워놨대도 보세요. The manager subscribed to the contract. 어때요? 그 매니저가 subscribe to the contract. 계약서에 subscribe 했다. 내가 외운 거 서명밖에 없는데? 그럼 서명했다? 동의했고. 뭐 되잖아요. 보세요. agree to 되잖아. 기부가 조금 어려운데 donate 의미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기부라는 것도 서명으로 보나보죠. 그렇습니다. 기부 행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스트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자기 이름 사인하고 올리면 기부야. 우리가 워낙 기부 안 해봐서 좀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구나 이런 식으로 2가지 딱 잡아놓고 의미가 불려놔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거예요. 7번에 보시면 subsequent가 나왔습니다. seek가 follow라는 워낙 유명한 어근이라서 뒤따라가는 동의어 그냥 옆에 following something 있는데요. something else인데 following을 그냥 간단히 박스 쳐놓던가 following의 동의어입니다. 오히려 재밌는 게 어때요? 옆에 subsequently라는 후에 later 아시죠? 내일 하라는 거죠. later인데요. 아무튼 이게 subsequently 후에 이 단어는 주의할 게 여러분 우리 앞에서 뭐 기본 단어니까 그렇지만 consequent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때요? 바로 consequentl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onsequently 이건 뭐죠? consequently는 이건 therefore라고 therefore 달라요. 그래서 consequently는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consequently는 therefore subsequently는 later 비교 딱 해주셔야 돼. 이 공부라는 게 따로따로 할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A, B 초이스 같이 넣으면 힘들대서 항상 이런 점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따라 나갑시다. 자, 8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subside가 나왔습니다. 오, 드디어 왔습니다. 왔어. 뭐가? 아까 submerge와 비교. 잘 보세요.
가라앉다, 침전하다 다시 한번 구하시죠. 정말 가라앉다도 쓰이고요. 문제는 2번 비바람, 소동 따위가 진정되다의 추라고 적었어요. 추. 추상적인 의미로 구체와 추상 의미의 기본틀이는데. 그러니까 아까 submerge는 폭풍이 잠잠해지다에는 안 쓰인단 말이야. 그럴 때는 subside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즉 그럴 때 동의어로는 그 진정되다 괄안에 abate라는 단어. 오, 막 별표하고 싶은 충동이 막 배꼽에서 막 올라오네요. abate 얼마나 중요한데. abate. 어? 이거 말고도 이왕 나온 김에 뭐 eve도 한번 드려보고. eve도 좀 원래 썰물지다지만 그렇고요. rain도 좀 결국 decline과 함께 어때요? 다들 뭔가 감소하고 아주 쇠락하는. lull이라는 표현도 좋겠고 또는 let up, 오케이, let up이라든가 slacken 이런 것들이 다들 좀 누그러지면서 결국 뭔가 멎고 누그러지고 완화되고 이런 느낌을 가리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챙기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문제 오른쪽에도 있는데 한번 자, 이 문제 딱 풀어보는 겁니다. 옆에도 나와 있죠? You had better leave after the storm blank. 너 그 폭풍이 잠잠해진 이후에 떠나는 게 좋겠어. 너 지금 나가면 너 물고기 된다? 이런 식으로. 너 아감이 없잖아. 나가리밖에 없잖아. 뭐 이러면서 죽는다? 이런 식인데 여기 보면은 A번에 submerge와 B번에 subside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둘 다. 답은 뭐? 몇 번? A일까요? B일까요? 골라보시죠. 오케이. B번. B번 해야 맞단 말이죠. A번 하면 막 두들겨 맞습니다. B번 해야 답이 맞는 거고. 오케이? 왜? 여기는 폭풍이 잠잠해지다 abate와 lessen의 의미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화 됐구나. 오케이. 자, 9번에 가서 subsidiary는 간단히 보죠. 뭐 보조도 좋고요. 나중에 역시 보조물 그러다 특히 자회사란 말로도 뭐 너무나 많이 쓰는 자회사. 이거 말고도 뭐 affiliate는 앞에서 배운 적 있죠? affiliate. 우리가 계열사 하면서 역시 자회사. 오히려 branch란 말도 쓰고요. branch. 미국 사람도 요즘에 chapter란 말도 좀 쓰는 것 같아요. chapter. chapter는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또 franchise라는 표현은 뭐 외래로 이미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표현들 다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 사실 자회사 하면 자가 아들 자자 아니야. 그지? 자회사. 그렇다면 son company 하면 좋겠는데 뭐 주로 미국 사람들은 이럴 때 오히려 daughter company. 딸 회사라고 돼 있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자회사를 보통 영어로 번역하면 또 daughter company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on company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케이 좋아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10번의 subsist는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다 생존하다 live나 exist의 통일로 계속 서 있단 말 자체가 주저앉고 죽지 않고 딱 버티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용례 보시죠. subsist chiefly on fish and meat. 어류와 육류를 먹고 살다. 전치사 on의 동그라미에서 바로 의존의 on을 의존. 외우려고만 덤비지 말랬어. 전치사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왜 on을 쓰는지. 한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밥 먹고 살죠. live on rice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빵 먹고 사네. live on bread 이렇게. 그래서 역시 뭐뭐에 의존해서 살잖아. 이 동물에다는 주로 feed를 쓰는 것 같아. feed. feed on 하면 만약 소는 풀 먹고 살잖아. 그러면 그때는 cow. The cow feeds on grass. 오케이. 이때는 feed on은 주로 동물한테 쓰고요. 이런 식으로. 자,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 11번에 보시면 substantiate가 있습니다. substantiate. 자, 증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역시 prove의 동의어긴 한데, 자, 주의할 거는 얘는 뉘앙스를 좀 보면서 해야 되겠어. 오른쪽에 보면은 어때요? 확인하다의 동의어로 지금 첫 단어 affirm, 아니 confirm 있고 확인하다. confirm a reservation. 아주 우리 정말 토익 시험에 아주 지겹게 나오는 편 아니야? 예약을 하는 거는 역시 make a reservation이고 그 다음에 예약을 이제 확인하잖아 나중에 그러면 confirm the reservation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인 확인하다. corroborate는 로버가 strong이니까 더욱더 새로운 증거로 좀 더 스트롱하게 하는 거죠. 더욱더 확증하고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문제는 지금 나온 substantiate인데 얘는 실증하다, 실자에다 동의 실증. 이거는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해돼요? 그냥 말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실증적 우리가 물증이라고 그러죠. 물증. 보통 물증이라고 하면 tangible evidence라고 그러거든. tangible evidence.
그 사람이 살인을 했다는 물증이 필요하다. We need tangible evidence.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물증인데 손에 잡히는 증거야. 뭐 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막 그의 지문이라든가 이런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걸 실증이라고 하는 거로. 좋네요. 그 왜 그러느냐 봤더니 역시 substance란 물질이란 파생어가 이 힌트를 보여주는 파생어가 이렇게 뉘앙스도 보여줍니다. verify, authenticate는 authentic이란 진품이란 단어 생각나잖아요. authentic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얘는 특히 진품임을 입증하는 것. 또 validate는 valid함을 또 보여주는 것. 유효함을 역시 확인하다. 이렇게 각각의 그 품사들과 뉘앙스를 이렇게 연관시켜 놓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와서 substantial이라는 형용사에다 오히려 별표합시다. 이 단어는 1번 물질은 쉬운데 역시 2번이 문제죠. 상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considerable의 의미로. considerable 또는 sizable. 그의 수입이 상당하다. his sizable income 하듯이. 꽤 된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물질이란 말이 왜 상당한 거 아니면 손에 잡히죠? 그럼 꽤 돼요. 그렇잖아. 만약 실제로 안 잡히지는 insubstantial 하면은 첫 번째는 insubstantial. 뭔가 무형의 아니겠습니까? 무형의. 근데 2번 실제로 미미한 slight라고. 왜? 손에 안 잡히면 잡히지도 않아요. 왜 안 해? 그러니까 잡히지 않으니 slight가 되는 거지.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의미 변화 확인하는 좀 달라 보이는 게 하나 있댔지. material. 1번은 물질에 똑같습니다. 근데 2번이 달라요, 얘하고. 2번은 얘는 뭐? 중요한이죠, 중요한.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material은 중요한이라는 뜻이 된다. substantial은 2번에서 상당한인데 조금 구분하면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2번에 subtract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본 뺄셈하다. 바로 뺄셈이 subtraction인 걸 보면 쉽죠? 그러니까 add의 반대말이 add, add가 더하다고요. subtract은 빼다죠. 덧셈보다는 뺄셈이 더 쉽잖아요. 빼는 게 싫더라고 막. 또 수업 빼먹지 마시고. subtract 50 from 100. 100에서 50을 빼다. 오, 딱 돼 있네요. 편하죠? 오히려 이쯤에서 아래로 지금 끌다 어그는 뭐 트랙이 draw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로 끄니까 빼다인데 차라리 detract과 좀 비교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휘를 좀 익혔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면서 상기시켜야겠어. 이건 뭐였죠? detract from 뭐요? 이거는 깎아내리다 비방하다입니다. 오케이? 쟤도 down이지만 다르죠? subtract은 빼다, detract은 깎아내리다 비방하다. 구분하시고요. 13번에 succumb, 예전에 come 배웠습니다. 아래 누운이 바로 지다, 굴복하다, surrender, yield 등 나와 있네요. 그대로 얘는 챙기기로 하고요. 14번에 살벌한 단어 suffocate가 나와 있습니다. suffocate. 숨 막히게 하다고 질식시키는 거. 살벌한 단어예요. 자, 얘는 동요 좀 보면서 할게요. 14번 오른쪽 가시죠. 14번에 보면 choke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래어로 쓰던데 막 프라이드 FC나 하면 막 choke해서 막 목 조르고 그러잖아. 숨 못 쉬게. 그러면 나중에 허벅지 이렇게 때린다고 가볍게.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거야 이게. 막 죽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smother. 그 다음에 옆에 stifle 발음 주의하세요. 솔직히 고백해요. 쌤도 예전에 이거 스티플로 처음에 잘못 읽었어. 스티플이 아니라 stifle. 다 같이 stifle. 아무도 안 따라서 하네. 그 다음에 strangle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한글 드릴게요. 교살하다 해보세요. 교살하다. 여러분 한글도 딸리시지요? 교살이란 말은 목 졸라서 죽이는 겁니다. 교살. 살인 중에서 그 목 졸라 죽이는 거 있잖아. 이런 경우를 우리가 strangle이라고 그래요. 자, 뭐 아주 엽기적으로 옛날에 아주 엽기 부인의 살인의 행각이 있잖아. 남편을 그냥 여보 넥타이 매드릴게요. 이러면서 오늘따라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매드릴게요. 목타이를 매더니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strangle 한 거지. 이런 경우. 자,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suffrage 가겠습니다. suffrage. 투표권, 자, 또 선거권이라고 되어 있는 충분히 챙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선거라 이런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이다 하면 옛날에 어떤 걸 배웠죠? 총선은 역시 general election. 기억나죠? general election이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또 우리 국민투표다 이 정도는 뭐 아셔야 되니까 레퍼런덤이다 이렇게 해서 레퍼런덤 하면 역시 국민투표 이런 표현들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이제 supplement가 나와 있습니다. 보충물 그 다음에 보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예전에 보충하다 괄호 안에 보면은 complement 보이시죠? 그거 박스 쳐놓으시죠. 걔도 명사 동사 다 됩니다. 그러니까 supplement나 그 다음에 complement 다 같아요. 잘 챙겨서 플리가 워낙 fill이기 때문에 이 PLE라는 어간이 fill 채우다 뭐 벌써 보충할 때 충자도 드러나고 충분히 괜찮네요. 17번에 이제 supplicate를 만나죠. 예전에 뉘앙스를 미리 보았었는데요. 거기 애원하다 돼 있긴 하지만 애원하다 앞에다 뉘앙스 좀 넣어드리면 괄호 열고 기도하듯 가로 닫고 애원하다. 아니면 아예 한 단어로 기원하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 왜 기도하듯이냐? 왜냐면 fly가 거기 옆에 bend. 어때요? 제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리면 벌써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 구부린 사람은 두 가지야. 기도하다가 똥침 주거나 이 두 가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벌써 이렇게 해서 뭐 기도하듯이 이렇게 간청하는 이런 느낌을 가리켜요. 예전에 막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막 만약 울듯이 이렇게 애원할 때는 implore 했잖아요. 그죠? 울면서 막 제발 수빈 아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implore고 좀 떼쓰다 느낌은 어땠어요? importune 기억나시죠? 얘는 좀 떼쓰고 간청하는 이런 느낌으로 느낌이 다르다고 뉘앙스를 잘 그때 봐드렸습니다. 자, 우리 18번에 이제 surge로 가겠습니다. 그림을 좀 생각하시고요. 파도 아시죠? 파도가 확 이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surge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도 그러다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격동,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 나중에 이제 동사 보시면 역시 파도가 확 올라오는 거 좋고 군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도가 올라온다면 제자리에서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보통 확 올라오면서 이렇게 덮치듯 몰려오잖아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는 거죠. 앞으로 surge를 생각할 때는 그냥 수직으로 뭐 분수대처럼 올라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확 올라오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아주 엄청난 기세로 이런 걸 surge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 rush와 함께 바로 쇄도하다 이런 의미도 함께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일수록 단어는 글자가 아니라 그림, 이미지다. 의미는 그림이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라고. 옛날에 우리 요즘도 기름값 같은 거, 오일 프라이스가 오른단 말이죠. 이럴 때 쓰는 말들이 뭐죠? 바로 surging oil price 한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폭등하다 많이 봐드렸잖아요. 붐도 드렸고 그때 뭐 기억나세요? 하늘로 로켓 치솟다 해서 나온 단어 바로 로켓하고 바로 하늘 sky 이게 붙어 있었던 sky rocket 이런 것들이 바로 팍 올라가는 거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이제 surrogate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동요로 볼게요. 옆에 보다시피 deputy, 그리고 옛날에 delegate 등등등 이런 단어의 동요로 바로 surrogate. 조금 더 그런 단어보다 고급 단어 쓸 때 더 쉬운 단어 쓰고 싶으면 대리인, agent 쓰시고. 이해돼요? 동요를 여러 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그리고 한 번 썼다가 그 다음 줄에서는 다른 동요 쓰는 게 이게 동요를 또 알아내야 될 기본적인 우리의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그랬어요. 맨날 시험에 나오면 맞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많이 알고 있어요. 골라서 쓸 거 아니에요. 오케이? 20번에 보시면 susceptible이 나와 있습니다. susceptible. susceptible인데요. 이 단어가 보면 느끼기 쉬운, 이제 영향받기 쉬운, 이렇게 돼 있고, 어법이 있습니다. 예문에 she's a very susceptible to persuasion. 거기 전치사 to 동그라미 잘 기억하시죠? 이렇게 to랑 같이 붙습니다. 그녀는 설득에 약해요. 뭐뭐지 약하고, 이러다는 의미로, 결국, 밑에 동요가 많이 있는데, 자, 밑에 어때요? sensitive가 나와 있고요. sensitive, 민감하니까 약하지. 그쵸? 또, subject, 얘도 to 다 to야죠. liable to. open과 expose는 오히려 진짜 별표하고 싶어. 왜? 여러분이, 이거 선생님한테도 질문 내가 몇 번 학생들이 하는 거 들어본 것 같은데. 특히 expose도. expose가 노출되어 있는데 선생님 얘가 왜 약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응? 나는 뇌물에 노출되어 있어. I'm exposed to 뇌물이 bribe 아니야? 뇌물에 열려져 있는 거야. 뇌물 이를 들어와. 너무 좋아, 나 너. 이런 식으로. 얼마나 약한 거야. 오케이?
실제로 열려있다는 게 약하다는 거죠. open, exposed, weak의 동의로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 말고도 vulnerable 아시죠? vulnerable. 글쎄 발음이 그쪽으로 벌려져 있다. 이런 뜻일까요? 얘도 약한 vulnerable 그대로 기억하시고 또 이거 말고 responsive란 표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한다는 거는 역시 이렇게 다들 to 쓰면서 어법 잘 기억하시면서 결국 약하다. 이렇게 해서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32강에 슈퍼로 가죠. 슈퍼. 자, 슈퍼가 뛰어나다는 거는 우리가 뭐 슈퍼마켓. 물론 요즘에 아주 그 할인 매장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대형 매장에 밀려서 아주 고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슈퍼마켓이 아주 대단했죠. 그래서 조그만 그 동네 전빵이라고 하던 조그만 가게하고 슈퍼가 하면 슈퍼가 항상 뭐 뛰어난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쩌다가 이 슈퍼가 그냥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불쌍해 죽겠네. 근데 원래 슈퍼 말고도 말이죠. 오늘 선생님이 좀 새로운 슈퍼마켓의 비전을 밝힐 테니까 우리 슈퍼마켓 혹시 하시는 분들 제 말 듣고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슈퍼가 원래 뛰어난인데 이거 말고도 말이죠. 다른 게 있습니다. 하이퍼도 있고 그 다음에 울트라도 있습니다. 이 셋 다 뛰어날 때 씁니다. 근데 세 가지 순서를 잘 보면 이 순서로 의미가 세집니다. 슈퍼보다는 하이퍼가 좀 더 세고요. 셋 다 이제 뛰어나지만 울트라는 얘보다 더 세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거 슈퍼마켓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하이퍼마켓. 나 하이퍼마켓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 실제로. 울트라마켓은 내가 본 적이 없어. 한번 이름을 지금부터 울트라마켓으로 바꿔. 아마 장사 잘 될 겁니다. 정말이야. 물론 주로 파는 것들이 이제 뭔가 초강력 뭐를 팔아야 돼. 막 울트라 뭐라든가 생각나는 거 뭐 있는데 생각이 말을 참만 못하겠네.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지지. 그러면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있죠. 만약 슈퍼맨이 있고 말이죠. 울트라맨이 있단 말이야. 하이퍼맨이 있고 셋이 아주 K1 그랑프리 아주 서울대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우승하겠어요? 당연히 울트라맨이죠. 알겠어요? 이거 쓰이거든. 슈퍼맨 막 내장 막 화벨레 나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이퍼맨은 그러진 않지만 내공이 떨어져서 막 기진맥진하고 아직도 울트라맨은 막 콧바람 나오고 막 원모 타임 뭐 이런 식이야. 알겠어요? 야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야 재밌네 이거. 아무튼 이제 넘기시죠. 넘겨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슈퍼를 보죠. 1번에 보면 이제 슈퍼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장엄하고 majestic 그러다가 훌륭한인데 역시 이제 훌륭한 두 번째 give a super performance 이러면 아주 뛰어난 연기 excellent의 동의 excellent 아주 뛰어난 훌륭한 연기를 하다 give a super performance performance가 바로 이 탤런트들 연기할 때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영화 배우들 참 연기 잘하는 분 많죠. 아주 우리 한석규라든가 한석규도 있고 또 아주 최민식 씨도 잘하고 말이지. 또 누가 잘하더라. 이영애 씨도 와 얼마 전에 보니까 잘하더만. 만약 이영애 씨 보고 제가 볼 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해봐요. 그럼 이영애 씨 가만 안 있을걸? 너나 잘하세요. 아마 이럴 거라고.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우리도 한번 잘해봅시다. 오른쪽에 문제 보면 1번에 The Eskimos are superb hunters. 에스키모인들은 뛰어난 헌터다. 바로 이럴 때 superb를 답 찾아보세요. A번에 fast하고 C번에 excellent. 당연히 excellent죠. 근데 이 문제가 쉽게 돼 있어. 원래는 더 어려웠는데 너무 어렵다고 막 난리쳐서 내가 좀 바꿔놨어요. A, B, C, D, E에다가 한번 2번 딱 하시고 한번 문제 바꿔볼게요. A, B, C, D, E에다가 우리 베테랑이라고 알기는 veteran. 우리가 고참 예비역 알고 이 단어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원래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베테랑 헌터다. 왜 안 되냐고. 이래도 여전히 답은 C번의 excellent입니다. 왜? 일단은 베테랑을 갖다 형용사적으로 쓰면은 베테랑의 의미는 뛰어나다기보다는 experienced. 경험이 있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초보라기보다는 경험이 일단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강조가 되는 단어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지요? 그래서 역시 답은 여전히 C번이다. 이런 점이고요. 자, 이번에 superfluous는 어떻습니까? superfluous는 플로가 흐르다. 우리 fluent라는 유창한 물 흐르듯 하는. 그렇다면 넘쳐 흐르니까 overflowing이고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주로 동의어로 바로 괄호 안에 있듯이 unnecessary. 얘가 결국 불필요한이 됩니다.
넘쳐나니까 불필요 아니야. 이런 점, 잘 이해하시고요. 3번에 이제, superintend가 나와 있습니다. 지휘하다, 감독하다. 알고 있죠? 우리 supervisor와 함께, 저 밑에 superintendent, 감독관, 명사도 보이죠? 괄호 안에 curator, curator도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curator도 이것도 잘 기억해서, 감독관 잘 기억하시고요. 원래는 curator가 요즘에 외래어로 쓰잖아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인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감독관 의미로 잘 쓰는 거예요. 누가 하긴 그 막 로댕에 생각하는 인간을 막 개념 없는 인간으로 바꾼다거나 이러지 않나 이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다음 4번에 자 superlative는 역시 최고 최상의 괄호 안에 supreme처럼 역시 최고의 저 위에 그 superb하고도 뭐 연결되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아까 superb는 뛰어난이라는 뜻이고 superlative는 최고, 꼭대기라는 의미가 좀 강한 이런 느낌으로 알아둡시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문법에서 최상급 알죠? 우리가 비교급 comparative 말고 말이죠. 이럴 때도 이거 쓰잖아요. 최상급 할 때도. 자, 5번에 보시면 supernatural이 나왔습니다. 초자연적인. 얼마나 쉬워요. 정말 한자 같네요. natural, 자연이죠. super가 초죠. 초자연적인. 쉽죠? 초자연적인. mysterious 나와 있고 예전에 배웠던 occult 기억나세요? occult. 역시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할 때 함께 배웠던 단어 간단히 챙기시고 6번에 보시면 supersede가 나와 있습니다. 슈퍼가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대신하는데 뛰어난 게 좀 덜 뛰어난 걸 대신하는 이런 모습. 뉘앙스에 잡혀 있거든요. replace나 displace, supersede 세 개 다 집합표시 하신 다음에 supersede 가보면 낡고 뒤처진 것을 보다 새롭고 우수한의 동그라미였어요. 이런 게 대신할 때 supersede 쓰는 거예요. 야, 이해돼요? 뭔가 주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abacus나 이 주산을 뭐 컴퓨터가 이게 대신하는 거. 그러지 뭐 계산을 안 그래? 이런 경우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뛰어난 것들이 대신할 때 쓰는 거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 replace나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런 동의어들을 갖다가 한번 동의어 문제로 간단히 내볼 때 바로 이쪽에 있는 단어들의 동의어를 누가 시험에 1번에 remove냐 아니면 2번에 substitute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2번을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substitute는 목적어를 대신 사용하다 use의 동의어 쪽 일단은 이쪽이 동의어라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A replace 또는 displace B 이렇게 나오죠. A가 B를 대신하니까 B가 없어지는 거예요. B를 없애다라고. 알겠어요? 그런 점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넘겨서 이제 7번에 supervise라는 위에서 vise 보다지요. 꼭 감독하지요. 위에서 쳐다보니까 감독하지 뭐. oversee 옆에 동의어 좀 보시죠. superintendent 방금 배운 거 나와 있고요. 7번 오른쪽에 manage, administer 관리하다. 그 다음에 overlook, oversee까지. oversee를 박스 칩니다. oversee가 제일 마음에 들어가죠. super, over, vs, see 딱 좋아요. 자, 다시 내려와서 supervision, 관리, 감독. 나중에 supervisor, 만약 SOR로 딱 끝나면 역시 어때요? 감독관 될 거고, 그죠? 감독관도 나오는 거죠. 이왕 감독관 나온 김에 우리 이거 뭐 어때요? 시험장에 우리 감독관, 여러분 토익 시험 보거나 시험 볼 때도 감독관이 있죠. 여러분 잘 보여야 될 proctor, 잘 보이면 이 사람이 그 단어 찾아줍니다. 찾아주고 이렇게 막 문자로 찍어주고 이럴 수도 있어.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럼 안 되겠지요. 8번에 surfeit 만나죠. 과식. 나중에 동사일 때 과식하다, 물리게 하다. 오히려 이 동사할 때 어법을 기억하세요. 주로 보면은 be surfeited with로 씁니다. 여기 보면 밑에 용례가 He's a weary and surfeited of the business. 그는 지쳐있고 그 일에 신물 났다는데 of 대신에 with도 잘 써요. 여기 weary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따로 밑에다 be surfeited with 하면 be 결국 overfed with가 되고요. be overfed with 또 be fed up with feed의 과거니까 fed up 과거 분사라서 이런 것들 다 뭐뭐에 아주 물리다 다 잘 쓰는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라면에 나 질렸다. I'm surfeited with noodles. 누들이 라면이잖아요. 라면이 아주 꽉 차 있는 거죠. overfed 된 거예요.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여기까지 목근육까지 차 있습니다. 입 벌리면 보여 막 면발 보이고 이런 논리.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에 이제 surmise까지 하죠. surmise는 추측 그리고 동사할 때 추측하다.
그때 괄호 안에 conjecture 보이죠? conjecture와 함께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간단히 챙기고요. 수거 하나 마지막으로 딱 소개하겠습니다. 수거 중에 여러분 shot in the dark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저 유명한 추측이라는 억측이라는 유명한 표현이죠. 왜? 어둠에 대고 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적이 나를 테러하려고 온 거예요. 응? 근데 내가 총 하나 있지. 그래서 내가 쏘는 거죠. 어둠에 대고 이 새끼 어디 있을까 그냥 어둠에 대고 얘 대충 저기 있겠지 빵 쐈더니 저기서 으악 소리 지르면 제대로 맞춘 거지. 만약 탁 쐈는데 저쪽에서 헤헤헤 이러면 내가 죽는 거야 이제. 오케이? 어둠에 대고 쏘기가 억측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